네, 안녕하십니까. 2012년에서 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3일간의 재정 콘서트 나라 살림을 말하다 복지 분야 순서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해서 국가재정 운영과 2013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 토론회 장이 되겠습니다. 복지 분야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김미곤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DI 재정 사회정책연구부 윤희숙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임기근 과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어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나오셨습니다. 끝으로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 올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주제 화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지난 총선을 뜨겁게 달군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복지 정책. 필요와 요구를 가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보편적 복지와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가 그 논란의 중심이었다. 우리 사회 복지 투자의 폭과 속도를 놓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반된 견해. 그렇다면 우리 여건에 맞는 한국적 복지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그 기조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년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생애 주기별, 수혜 대상별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들도 새롭게 도입됐다.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부문 사회 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9년은 공공부문 사회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인 9.6%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지나 좀 의료 쪽에 그런 재정이 좀 더 확충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보수를 조금 올려주고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원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죠. 아무리 하나씩 키운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막 이렇게 분위기가 쉽게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공유와 보육 이렇게 해서 근데 그쪽에서는 좀 보육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는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 2050년경에는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노년 부양비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데 반해 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처럼 한국적인 현실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의 복지 정책 또한 우리의 여건에 맞는 한국적인 모델로 그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다. 그 해답을 함께 모색해보자. 네, 주제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럼 먼저 그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관과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미곤 실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복지정책은 크게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2차 사회안전망 또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는 공공부조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가 이제 도입되어서 4대 보험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도입되었죠. 이렇게 해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라는 4대 사회보험 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소위 5대 사회보험 체계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에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고 2006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는 아니지만은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도에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에 소비자 선택권이 좀 보장되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도에는 보육료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의 경우에 보육료 지원 제도가 전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이 계속 확대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결코 높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분석을 해야 할지, 또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가진 문제점이나 한계는 어떤 건지 또 패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명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조금 아까 김미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복지비로 쓰는 돈이 대략 한 GDP 10% 정도 씁니다. 이거 적지 않은 돈이고 GDP 10%를 복지비로 쓰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한 40개국 정도.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좀 낮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전체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제도도 있고 선별주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주의적으로 제도가 된 것도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이런 보편주의적 제도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자원을 집중시키는 선별주의적으로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험료나 세금은 많이 내는데 특히 중산층들이 다시 받는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복지 체감도가 상당 부분 좀 낮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보편주의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요. 대표적인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보육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최근에 보편주의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다 공공성이 약한 상당히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공급자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가 돼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흔히 이제 의료보험에서 비급여가 많이 팽창이 되면 이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국가 지원은 확대되지만 소비자들, 즉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크기는 잘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